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경영과 회계 시간입니다. 원래 이번 주 강의는 대면 강의로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급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비대면 강의로 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해보죠. 그죠? 자, 이제 회계 순환 과정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순환 과정. 자,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 자, 거래 사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라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만 걸러낸다. 왜? 회계상의 거래만 장부에다가 작성을 할 거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건 관심받기다. 관심받기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거래나 사건은 전부 다 회계상의 거래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거래나 사건을 가지고 분계라는 걸 합니다. 분계. 분계를 이제 조금 수준 높여서 부르면 이제 인식화 측정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을 그 분계하는 것도 조금 이따 공부할 거니까. 아무튼 분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장부를 작성하게 된다. 하루하루 매일 수없이 많은 분계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 그걸 그냥 분계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계장. 그럼 이 분계장에서 각 계정기 하복별로 따로 집계를 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총계정원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계정원장. 그리고 우리는 총계정원장의 금액을 가지고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이 시산표는 잔액만 나타내면 잔액 시산표, 합계만 나타내면 합계 시산표. 우리 현업에서 합잔이라고 얘기하는 합계와 잔액을 다 나타내는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산표가 작성이 된다. 이 시산표에서 우리는 자, 시산표 그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산표 등식이 뭐냐면 그냥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도표를.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나타나고요.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나타나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기 때문에 자산의 비용 더한 거는 부채의 자본 더하고 수익 더한 거랑 일치하게 돼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걸 그냥 시산표 등식이라 합니다. 이 시산표 등식이라는 얘기는 시산표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작지만 칠판이 있으니까 칠판에 쓰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릴게요. 시산표 등식이라는 거는 시산표가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이 차변에 이제 자산과 비용이 나타나요. 비용이. 그 대변에는 부채와 그리고 자본 그리고 수익이 나타난다. 왜 이게 시산표 등식이냐면 그냥 시산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T계정 기준으로.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을 나타내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제가 이걸 갑자기 왜 그려드리냐면 시산표 등식. 이 시산표에서 수익과 비용만 뽑아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그린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Profit and Loss 해가지고 PL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가 맞다 틀렸다 이런 거 없고 다 맞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입에 붙은 대로 하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가지고 시산표에서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뽑아내는 거라. 이걸 뽑아내가지고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뭐 재무제표 이래가지고 뭐 FS 이렇게 쓰고 그 안에 이제 재무제표는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BS 뭐 이렇게 쓰고 이래 합니다. 됐죠? 됐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뽑아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흔들면 자본 변동표를 그릴 수 있다더라.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한 대 놓고 꽉 쥐어짜면 현금흐름표가 튀어나온다더라. 그리고 주석은 세상 살아간 얘기 온갖 다 갖다 써라는 게 주석이다. 그럼 결국 시산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재무제표가 쫙 세팅이 되는 거네. 됐죠? 그죠? 그 정도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있다더라. 그러면 뭔가 수정 작업을 하는구나. 수정 작업. 그 수정 작업하는 걸 우리는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얘기해요. 결산 수정 분계. 이 일련의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역, 이걸 우리는 회계 원리 이렇게 얘기해요. 회계 원리. 방법 있으니까 이것도 잠깐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회계 원리예요. 회계 원리. 회계 원리.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급회계라고 부르는 책들을 많이 봐요. 중급회계. 양이 많아가지고 상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하게 돼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 이제 고급 회계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 그죠? 그때 재무회계가 여기를 재무회계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딱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원가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에 나머지 재무기업은 일반적으로 상품 매매 기업에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물론 서비스업 이런 데도 있지만. 그리고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는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인터미디에이트라 가지고 중급, 어드밴스드라서 고급이지. 요게 중급 정도의 수준이고 요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고급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난이도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급회계는 한 개 회사에서 벌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고급회계는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회계 영역에 이제 지분법 관련된 거라든지 연결, 사업 결합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화환산도 있고 파생상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제가 다시 회계 원리를 처음에 공부하게 된다. 그럼 이 회계 원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냐 이거야. 뭐에 대해서?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회계의 순환 과정. 그렇죠? 그럼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뭐 회계 원리 공부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7, 8시간이면 안 될까? 7, 8시간이면? 응? 그러면 책은 한 4, 50페이지면 되지 않을까? 4, 50페이지. 근데 시중에 나오는 책들 보면 뭐 300페이지고 강의 시간도 길고 그렇던데 그런 건 어떤 얘기냐? 회계 원리만 가지고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면 굶어 죽어요. 안 팔립니다. 안 팔려? 왜 안 팔리느냐? 그럼 시중에 있는 책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느냐? 저 중급회계 영역이 가미되어 있어요. 중급회계 영역이 가미되어 있다. 그럼 저 중급회계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각 계정 과목 론이라고 합니다. 각각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재고자산 사올 때 얼마에 사왔는데 그래서 장부에 매입원가를 얼마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팔았을 때 매출원가로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데 판관비 수수료로 얼마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유행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다더라. 그럼 평가 손실이라는 걸 계산해야 된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 회사가 청바지 만드는 회사인데 창고에 가가지고 청바지를 실사를 해봤더니 장부상 수량보다 적더라 이거야. 그게 가만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입고 다니고 있고 이러는 것 같아. 도난, 파손, 감모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데 그렇게 또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뭘 취득했는데 똥차를 취득했대. 그럼 장부에다가 똥차를 달아가지고 취득원가를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가탑할 때 처음에 사올 때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혹은 땅을 샀대, 토지를 근데 이게 가치가 자꾸 변동하네.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건물을 샀대, 기계장치를 샀대. 이런 것들 유형자산 각 계정 과목 론에서 그런 회계 처리를 공부하게 된다고. 그럼 회계 원리는 그야말로 이 순환 과정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건데 요거는 수요가 없다고. 수요가 왜 없느냐? 이걸 전산이 해줘요. 요즘에 전산 프로그램, 자체 ERP 프로그램에서 다 해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분계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엔터 탁 누르면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재무제표 이 제자가 모두 제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범의 투표 주석 재무제표 쑥 나온다고. 쑥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회계원리라는 거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아니, 사람 손이 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손이 왜 타는데? 저 재무제표 엉터리거든요.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 눈으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검토라는 얘기는? 아니, 직접 우리가 손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 최초에 거래나 사건,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인식해서 분개라는 걸 해야 된댔지. 저 분개할 때 사람 손이 한번 타요. 사람 손이. 그리고 결산 수정 분개라고 뭔가 수정한다 그랬죠. 요 딱 두 부분만 사람 손이 타요. 사람 손. 나머지는 번잡스럽고 거주장스럽고 반복되는 단순한 작업이라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로직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즉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사람 손이 타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분개 끊는 거, 그리고 계산 수정 분개. 그럼 이 흐름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겠네? 검토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로서.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회계 순환 가자. 그죠? 자, 분개하는 부분을 보는 거야. 분개를 하면 이제 분개장을 작성하게 된다고. 분개장 별거 없고 그냥 분개한 걸 모아놓은 게 분개장이에요. 자, 부기의 분류로 돼 있죠. 부기의 분류를 가지고 이 부기가 뭐 부키핑에서 왔네, 장부를 작성한다는 한자에서 왔네, 뭐 별 설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단식 부기라는 게 있고 복식 부기라는 게 있다더라. 그 정도 기억하면 되죠. 그죠? 그럼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는 뭔데? 복식 부기가 FM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단식 부기는 우리 이제 학창 시절 때 막 숙제로 뭐 이제 현금 출납장 이런 거 작성해라더라, 이런 거 용돈 기입장 작성해라더라, 그런 게 단식 부기다. 단식 부기. 혹은 우리 재래시장 갔더니 야채 가게에 할머니 사장님이 뭐 그 야채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막 장부에다가 뭐 갖다 쓰더라, 빼곡하게. 그런 게 단식 부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복식 부기는 FM 장부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럼 복식 부기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하나의 거래를 두고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기록하는 방식의 부기. 그래서 같은 금액의 숫자를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숫자를 넣어서 두 번 작성을 한다. 그래서 복식 부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복식 부기를 하는 이유는 뭔데? 차변의 숫자와 대변의 숫자를 같은 숫자를 넣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연차 결산을 할 때 1년 마무리를 지을 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겠죠. 엉터리로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걸 소련 말로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이 대차 평균의 원리 제가 고시생들 상대로 강의할 때 대차 평균의 원리가 회계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시중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모든 회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 계산이 되는 이유는 저 대차 평균의 원리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복식 부기로 차변과 대변에 같은 숫자를 쓰고 같은 숫자를 쓰기 때문에 합계를 내면 같아질 거다 당연히, 누락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하더라. 그러면 분기하는 건 어떻게 분기하냐 이거야. 자, 차변에 쓸 거냐 대변에 쓸 거냐, 요거부터 일단 그죠?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목을 달아줘야 된다고. 분개를 할 때 그 제목을 우리는 계정 과목 이렇게 얘기해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에는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비품, 차량 운반구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런 걸 쭉 열거해 놔놓고 암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부를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답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암기하려고 되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서 차가 필요해서 차를 취득했는데 꼭 차량 운반부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도 되는데 똥차 이래 써도 되고요. 괜히 쓰잘데기 없이 사가지고 돈 만들어가고 있는 차 이래 써도 돼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든 상관없는데 왜냐? 내가 알아보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긴대.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똥차 이게 뭐냐 뭐 이런 물어보면 좀 부끄럽잖아. 그죠? 그게 무슨 말인데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회계 자료를 볼 때 이해 가능성을 제고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쓰면 이해 가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겠죠. 투자를 망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계정 과목은 꼭 정해진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계정 과목을 일반적으로 쓴다. 됐죠?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끝이 나면 머릿속에 남아있다. 자, 그리고 자, 계정 과목까지 선택하고 나면 얼마냐고 쓸 거냐고 금액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금액 선택. 됐죠? 자, 그래서 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 살펴본다더라. 똑같은 금액을 두 번 쓸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안 일치하겠어요? 그죠? 이 타이핑 칠 때 오타가 났다. 뭐 그러면 이제 뭐 저기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잘못 쳐가지고 오류 나면 안 넘어가집니다. 프로그램이 빨간 글이 뜨면서 대차가 안 맞는 숫자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클릭하면 잘못된 분기 거기 찾아 들어가세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거래의 8요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래의 8요소. 자, 거래의 8요소는 뭐냐? 우리가 아까 차변에 쓸 거냐, 대변에 쓸 거냐. 계정 과목은 뭐라고 할 거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 쓸 거냐. 그때 차변에 쓸 건지 대변에 쓸 건지 결정하는 요인은 이 요인 때문에 이 요인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요인은 뭐냐? 여러분 재무상태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된다 했잖아. 이거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자산은 차변에 오고 부채나 자본은 대변에 오네. 즉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 갖다 쓰고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다 갖다 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거래나 사건이 자산의 증가인가, 부채의 증가인가, 자본의 증가인가에 따라 가지고 차변에 쓸 건지 대변에 쓸 건지를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자산이 감소했대. 반대로 부채나 자본이 감소했대. 감소한 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상대 계정에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쓰도록 돼 있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럼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씁니다. 부채나 자본의 증가는 대변, 그럼 반대로 부채나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자,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니까 단기순 손익이 나왔죠. 한 가지 방향으로 할게요. 플러스로. 자, 단기순 이익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단기순 이익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극단적으로 할게요. 수익은 있는데 100원이 있는데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수익 100원이 그대로 단기순이익 100원이 되겠죠. 이 단기순이익 100원은 누구 주머니로 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 거라 했잖아, 내 돈. 그래서 내 자본이라 했잖아, 내 자본. 그러면 수익 100원이 발생하면 자본이 100원만큼 증가하네. 수익과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건 대변에 쓴다면 그러면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대변에 쓰면 되겠네. 됐죠? 그런데 수익은 증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쓰면 되겠네. 반대로 수익이 감소하는 건 자본이 감소하니까 차변에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수익과 비용은 발생만 있지 감소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발생만 대변에 쓰고 수익의 감소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됐죠? 자, 하나 더. 비용. 수익은 없고
비용만 100원이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단기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마이너스. 그러면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죠? 그죠? 그 말이 즉슨 비용과 자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하겠네. 자본이 증가하는 건 대변에 쓰고 자본이 감소하는 건 차변에 쓴다 했지. 즉 비용이 증가하는 건 차변에 쓰겠네. 대신에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발생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즉 비용이 발생하는 건 차변에 쓰겠네. 반대로 비용의 감소는 수익과 마찬가지로 감소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전제한다. 즉 비용의 발생만 고려하면 된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쓴다. 됩니까?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그죠? 연배 좀 많으신 분들 계시죠? 이게 딱 설명 듣는데 안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자, 제가 학원에서 별명이 애정남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라고. 그죠? 애매한 거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생소해서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건 제가 어렵다라고 딱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건 생소하다라고 얘기하고 생소한 건 3-4번 해보면 다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한 적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아까 거래의 8요소 다시 봅시다. 자, 자산이 증가한 거 차변에, 부채랑 자본이 증가한 거 대변에, 비용이 발생한 거 차변에, 수익이 발생한 거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이 감소한 건 반대편에다가 자산의 감소, 부채, 자본의 감소, 수익과 비용의 감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니까 색깔이 있는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 합치니까 총 8개.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거래의 8요소 이렇게 표현한다. 됐죠? 안 어렵습니다.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반대에다가 쓰면 안 됩니까?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입니다. 회계는 회계 담당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 만국 공통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해외에 미국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미국 말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번역기 돌리면 되겠지만, 그죠? 혹은 영어를 안 쓰고 계속 고집한데 쥐만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자,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인 이 회계 처리 방법, 거래의 8요소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반대로 할래. 안 굶어 죽는다 그 얘기예요. 됐죠? 죽는다는 표현은 취소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회계의 수단 가져 이래가지고 분계장 발췌돼 있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연습. 자, 1월 1일 거래입니다. 1월 1일. 즉 분계장에 대해서 발췌했다는 얘기는 분계장이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 그 얘기예요. 분계한 거를. 차변에 뭘 쓰고 대변에 뭘 쓴다고. 아니 뭘 선택한다면서요.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2번 쓰니까 복식부기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2번 쓰는 거예요. 근데 차변에 뭘 쓸 건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잖아. 현금 자산이잖아. 현금이 자산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이런 거 암기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현금은 자산이지.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증가했다는 얘기가 뭐가? 우리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다 그 얘기지. 현금이 들어왔다. 그지? 얼마나 들어왔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5천만 원이 들어왔다. 됐죠? 자, 이제 대변을 볼게요. 대변에 보니까 자본금이래 됐네요. 자본금은 자본이거든. 응? 자본이 증가한 건 대변에 쓴다 했다고.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구나. 얼마만큼? 5천만 원만큼. 그러면 이 분계를 보고 1월 1일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유추를 해보자고. 유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 분계는 프로그램이 한다니까. 우리가 이거 입력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분계장에다 쫙 다 기재한다고. 1월 1일자로 장사 시작하려고 회사에 돈을 5천만 원을 갖다 넣었구나.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5천만 원이 생겼고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생겼구나. 그 거래를 분계를 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사람 손이 딱 탄다고.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뭔데? 총 개정원장을 작성해야지. 분계장을 보고 총 개정원장에다가 옮겨 쓰거든. 그래서 옮겨 쓰는 걸 전기 이렇게 표현해요. 포스팅 이래가지고 옮겨 쓰는 거. 전기 말고 전기 옮겨 쓴다고. 그렇죠? 그러면 총 개정원장에 어떻게 옮겨 쓰느냐?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다면서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한 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합니다. 자, 총 개정원장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T 계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총 개정원장의 제목, 이름은 요 위에 달립니다. 그러면 이 총 개정원장은 현금이라는 총 개정원장이에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총 개정원장 안에서 1년 동안에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지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T 계정을 기준으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자, 이 T 계정의 제목 이름은 현금이라고. 현금은 자산이죠. 현금은 자산인데 차변에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온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증가했는데 5천만 원만큼 증가했네요. 그런데 사유가 뭔데? 원인이 뭔데? 증가한 이유가 뭔데? 앞에 그 상대 계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본금. 그러면 우리는 이 T 계정을 보고 1월 1일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5천만 원 증가했는데 이유는 자본금이네. 자본금 명목으로 회사에 돈을 5천만 원 태웠는가 봐.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어려워요? 아니, 생소한 거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인의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일반 기업체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반 기업체 계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다 경력직이잖아요. 신입사원 아니잖아요. 신입사원들은 이런 생각하거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신입사원들은 내가 그래도 경영학 전공했는데 학교 다닐 때 경영학 공부한 적도 없어. 회계 공부한 적도 없고 회계세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이고 천만 다행이네. 내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회계팀을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케팅 팀을 갔네. 장비 정비 팀을 갔네. 영업팀을 갔네. 총무팀을 갔네. 그러니까 내가 회계를 몰라도 되겠지. 큰 코답 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기업체 경력직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 계시죠? 어느 부서를 가나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분기를 끊어서 전표체를 해서 회계팀이나 아니면 기획팀 혹은 재경팀에다가 보내줘야 되죠. 그죠? 그 예산 실적을 분석을 해서 전표 작성을 하는 그걸 누구한테 시킵니까? 말단 신입사원한테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게 나는 회계에 대해서 전공을 공부를 안 했는데 회계팀을 안 가서 회계에 대해서는 나는 필요가 없겠지. 큰 꼬닥친다 그 얘기예요. 요즘에 학부 과정에 회계세법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중요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수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학생들이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알바만 조금 해봐도 알 건데. 그죠? 근데 알바도 다 구멍가게 같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학생들 중에 조금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체, 최소한 중소기업체 그런데 인턴십이라도 해본 친구들이 있으면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느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저도 이번에 학부생들 상대로 강의하는데 이 회계 공부를 해야 된다, 중요하다, 너희 꼭 쓰인다 라는 걸 설득하면서 강의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필요성을 느껴서 온 사람들 상대로 강의하면 참 편하다고. 그죠?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애들을 상대로 이거 너희한테 꼭 필요한 거다 라는 걸 설득까지 하려니까 참 힘든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신 걸로 제가 꼭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직장생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자, 이제 오른쪽에 총계정원장 봅시다. 다시 T자 모양으로 생긴 총계정원장이 되겠다. 이 총계정원장의 제목, 이름은 여기에 쓰여진댔지. 자본금. 얘는 자본금 총계정원장이네. 그럼 1년 동안
자본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증감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다 되겠네. 근데 자본금이라는 거는 자본이니까 증가한 내역은 대변에 갖다 쓰겠네. 자본금이 대변의 숫자가 5천만 원만큼인데 자본금이 1월 1일에 5천만 원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앞에는 상대 계정을 쓴다 했다고. 상대 계정인데 현금이네. 현금으로 자본금이 5천만 원만큼 들어왔구나. 이렇게 읽는 거다 그 얘기예요. 됐죠? 무리 없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연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